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어학연수와 워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학연수나 워홀 아일랜드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물론 영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면서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저는 생활 능력치가 아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주급 받아가지고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여행도 가야 돼, 친구도 만나야 돼, 맥주도 마셔야 돼, 공부도 해야 돼, 집값도 내야 돼. 뭐 정말 할 게 여러 가지가 진짜 많아요. 그거를 이제 알뜰살뜰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독립해서 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정말로 최고로 경험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좀 아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빵 쓸 수 있게. 아,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6개월이며 1년 이렇게 딱 한정된 시간을 살게 되는데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계속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나는 좀 안 맞는데? 쟤는 좀 나는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마음에 드신 것만 골라 들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시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라도 도움이 여러분들께 된다면 정말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아끼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얼마를 버는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 보셔야지 거기서 얼마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시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더 많이 버시겠지만 기본적인 아일랜드 시급은 9.8유로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3,000원 정도 될까요? 환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서 계산을 해보시고 13,000원이라 치고 하루에 뭐 8시간을 일하고 뭐 주당 뭐 4, 5일을 일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50, 400유로 이 정도 받게 됩니다. 뭐 텍스 제외하고.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해서 한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350, 400 막 유로 막 들어갔어요. 주급으로. 너무 좋아. 열심히 일했어. 자, 근데 이걸 쓰잘데기 없이 흥청망청 써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돈들이 또 우리한테 오래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왜냐면은 정기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써야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일본 기본적으로 학비 나가죠. 학교 가야 되니까. 차비 나가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렌트비 나가죠. 그리고 인터넷 뭐 핸드폰 이거 나가죠.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나가요. 뭐 정말 나갈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줄이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학교 줄인다고 가서 쫄라서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으면 당신은 능력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렌트비 이런 거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고 인터넷, 핸드폰 핸드폰 진짜 아일랜드 20유로면은 한 달 내내 막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 영원한 나의 친구고 유일한 나의 낙인데 그거 줄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겠어. 그럼 전기세, 가스비. 근데 이거는 줄일 수 있어요. 뭐 불 좀 끄고 다니고 뭐 좀 아끼고 물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내느냐 하우스메이트들끼리 쉐어를 하잖아요. 아무리 나 혼자 아둥바둥해도 어느 정도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땐 감정 낭비예요. 그러니까 쿨하게 냅시다. 내자고요. 어쩔 수 없어. 내야 돼. 뭐 내야 사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죠.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식비입니다.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 말 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줄이자. 안 먹자. 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낯선 나라에 왔어요. 근데 여기가 아프죠? 그럼 병원비가 더 나가요. 식비 아낄랬다가 아파서 병원비를 더 내요. 저번 영상 보셨죠? GP 한번 가면은 막 10만 원 훅 나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 아주 건강하게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장 볼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 중요 포인트 3가지 나갑니다. 첫 번째, 배고플 때 보지 마세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 보이고 다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다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시각은 배가 좀 든든해. 아, 산책 겸 장을 보러 갈까? 이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절대 장 보지 마세요. 배고프면 다 사. 그죠?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배고프면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상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까먹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사야 할 것만, 내가 먹을 적당량만 살 수 있도록 내 배를 두둑이 채운 다음에 장을 보러 가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장을 봤어요. 봤는데 장을 보러 갔더니 뭐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리듀스 프라이스라고 뭐 약간 이렇게 눈에 띄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원래 4점 메뉴였는데 지금은 1점 메뉴로 1점 메뉴로 막 50% 70%막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짧아졌으니까 얘네가 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리듀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인된 상품들을 막 이것도 사다 이것도 사다 막 이렇게 사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이거 다 상해서 먹질 못해요. 왜냐면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그렇다고 다 냉동실에 넣을 것이냐? 우리는 냉장고를 쉐어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할 만한 그런 냉장고를 가진 집이 있으면 참 부럽지만 저희 집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양만 적당하게 사서 먹고 냉장고가 없어 뭐 먹을 게 없다. 그럼 또 장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신선한 걸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인이 먹는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 그 당일에 다 먹을 거다. 그러면은 뭐 사셔도 돼요. 뭐 먹는 거의 즐거움은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공간도 없고 쉐어를 하니까 그리고 공간이 있더라 넣어놓으면 또 까먹고 나중에 상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유통기한 가까운 그런 리듀스 프라이스를 보셨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약간 좀 숨을 한번 고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정말 먹고 싶은지, 오늘 안에 다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까지 다 먹을 것 같은지, 그러면 이제 사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뺄 수 있는지, 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계획적으로 소비를, 장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장 볼 때는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냐면은,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7일이에요. 그러면은 21끼를 먹어요. 그럼 21끼 양을 다 챙겨야지 일주일 장을 보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많아요. 오늘 치킨 먹고 소고기 먹고 파스타 먹고 또 라면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해서 7끼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고 나면은 이거는 거의 한 달치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뭐 파티를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친구가 뭐 음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쉐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늘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일 나가려고 그랬는데 늦잠 잤어 이래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끼를 막 왕창 이렇게 사 놓으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있다 한들 상해서 나중에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릇들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만 사두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절대 나중에 음식 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씩만 사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현명한 장보기 소비를 통해서 식비를 조금 아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아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생활비. 이게 문화생활비는 정말 폭넓은 다양한 우리의 소비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거나 펍에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왕창 때려 넣어서 묶은 게 바로 이름 좋은 문화생활비입니다. 근데 이 문화생활비를 아낀다는 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식비처럼 안 나간다, 안 놀아, 뭐 안 만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온 게 한정된 기간 6개월, 1년, 뭐 2년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집에서 그냥 한국 예능만 다운받아서 보고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놀고 뭐 집에서 하우스메이트랑 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일랜드는 특히나 로케이션이 좋잖아요. 여행 가기 딱 좋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아낄 부분을 아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뭘 먼저 하고 싶은지. 아,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맥주 죄송합니다. 한 번은 일주일에 맥주 마시러 나가야 돼. 한 번은 클럽 정도는 가줘야 돼. 한 달에 한 번은 난 여행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열망, 열정 있잖아요.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나는 정말 클러버야. 클럽을 너무 가고 싶어. 하지만 클럽이 돈이 좀 비싸잖아요. 한 번 가면 좀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술을 먹는다고 술 먹고 나서 더 막 긁게 되잖아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다. 그러면은 그 돈을 모아요. 아, 모으면 되지. 못할 거 뭐 있어요? 난 그거 낭비라고 생각 안 해. 여기서 신나게 놀고 재밌게 노는 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돈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쇼핑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식비 좀 줄이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건 좋은 우선순위다, 저거는 나쁜 우선순위다. 이거 무슨 발음 연습하는 건데? 좋은 우선순위, 나쁜 우선순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돈을 모아서 거기에 빵! 난 쓰는 거 굉장히 찬성! 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지,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조금 욕심이야.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랑 매주 놀러 가고 싶고, 외식도 맨날 하고 싶고, 아, 귀찮은 날은 배달도 좀 맨날 시켜 먹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돈을 좀 많이 벌면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0, 400유로를 버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정해서, 아, 이걸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마구마구 달려가는 거죠. 열심히 모아서 빵! 저의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것,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먼저 뭐 어학원, 액티비티, 유료 있고요, 무료 있어요. 유료 같은 경우에는 뭐 차라리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으로 가니까 그룹 할인 받을 수 있고 학생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액티비티 중에 뭐 펌나잇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돈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일 못 구했는데 펌나잇 갔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여기 친구들 정말 상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왜 한국처럼 부어라 마셔라는 경우도 아니고, 뭐 얘는 먹는데 너는 안 먹니? 뭐 이런 거 물어본 적, 전 질문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면 노하우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마이와리라고 물에다가 희석시켜 먹는 음료수인데, 그 펍에 가면은 그냥 공짜예요. 그래서 친구가 맥주 시킬 때 옆에서 Can I have a pint of 마이와리?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Can I get some 마이와리? 마이와리라고 그 음료수 페트처럼 생긴 건데 왜 시중에서 마트에 가서도 사실 수 있어요. 물에다 섞어 먹는 거. 그거 펍에 가면은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맛 있는지 얘기하셔가지고 블랙커런트가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맛이냐면 환타 뭐 이런 거에 탄산이 없는 맛? 달달한 맛?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기 좀 멀뚱멀뚱하다, 아니면 그냥 물 달라고 탭 워터 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마이와리 달라고 해도 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컵 하나 들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모르시려나?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시키셔서 그냥 마시면서 친구들 맥주 마실 때 옆에서 같이 물도 마시고, 그 대신 저 같은 경우 이제 술 마시면 더 졸린데 차라리 맨정신을 잘 노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게 몸도 마음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졸려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술을 안 마시거나, 아니, 아예 안 마시면 좀 그렇지만 한 한두 잔 마셨을 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세 잔 이상은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마시고 잘 놀 수 있게.
그런 능력치를 키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점심 약속, 저녁 약속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기분 전환 삼아 먹는 건 나쁘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어제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한 20유로 훅 썼어. 근데 오늘 또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점심을 먹자네? 아,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에는 안 나가고 집에 있자니. 아, 이거 돈 때문에 안 나가는 것 같고, 우울하고,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아, 예능 다운받은 것도 다 봤는데,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냥 나가세요. 그 대신에 점심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점심을 저는 먹고 나가요. 나가서 친구들 이제 배부르면은 친구들이 먹어도 그렇게 뭐 안 먹고 싶어요. 배부르니까. 근데 배고파서 같이 나가는데 난 돈 없어서 못 먹고 있고 얘는 돈 있으니까 먹고 막 이러면은 좀 우울해지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먹고 나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커피 한 잔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스콘 같은 거 있잖아요. 빵 같은 거 디저트 메뉴. 그거 뭐 점심 먹을 때 시킨다고 뭐 누가 왜 너는 디저트만 먹니? 너는 왜 밥 안 먹니? 샌드위치 안 먹니?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시키는 거니까 여기는 뭐 누가 뭐 시킨다고 해서 너는 왜 그거 먹어? 이런 사람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스콘이나 커피 시키면 한 5, 6유로 안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줄여서 소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만 있으시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친구 만나고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영어를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친구를 만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자기가 본인이 이게 있게 되면은 아 내가 또 어학연수 와서 친구들이 이렇게 밖에서 앉아서 야외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고 와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행복감 그런 거를 정말로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이 없으시다면 돈이 부담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간다는 거. 자, 그리고 담배. 제가 넌 스모커입니다. 그래서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아일랜드도 그렇고 유럽 전 지역이 담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봤을 때 한 가 이거 몇 개 들었죠? 10개 들었나요? 한 가게? 몇 개 들었죠? 15개인가요? 10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한 가게 들어있는 그게 아마 뭐 10유로, 20유로 막 이래요. 그럼 한국 돈으로 2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비싼 거잖아요. 한국에는 막 2, 3천 원이면 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그게 우선순위 있다면 그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조금 이렇게 줄이시거나 아니면 일렉트릭 그 전기 담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지. 아, 담배는 좀 추천드리기 좀 그렇다. 아무튼 이거는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끊으시고 끊으실 수 없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끊으실 수 없다. 그러면은 조금은 줄이시는 게 생활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 옷은 안 산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뭐 티셔츠 이런 거 안 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면 여기는 나가는 날이라 그러면 그렇다. 고잉 아웃이니까 자꾸 나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놀러 나가는 날 굉장히 막 꾸며요. 막 드레스 막 쫙, 눈 막 부리부리 막 엄청 막 나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 다닐 땐 굉장히 추리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안 꾸미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떡져 있고 막 그런 정도로 굉장히 안 꾸미는데 저도 약간 점점 그렇게 추리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청바지도 막 계속 입던 거 뭐 그냥 하나, 두 개 굴려 입고 티셔츠도 한국에서 갖고 온 거 그냥 계속 입어. 여기서 와서 티셔츠를 사본 적이 없네. 막 그런 식으로 쇼핑을 안 하게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게 아닌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돌아가실 때 짐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살 때 좀 한국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한국 생활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샀는데 한국에 가서 안 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소유의 그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뭔가 좀 사야 될 것이 있다 하면은 다시 좀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은 지금만 필요한지 한국에 가서도 쓸 건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셔서 쇼핑을 조금 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은
꾸미는 거, 막 드레스 이런 거 한 벌 사고 싶어. 아, 전 그런 거는 뭐 막지 않아요. 그것도 우선순위에 두신 분들 뭐 막지 않습니다. 하나 이렇게 쫙 빼입고 이런 거 난 너무 좋아요. 기분 내기도 좋고, 막 메이크업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래서 화장품에 이런 거 하나 샀어. 나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주, 매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생활은 다시 쪼들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쇼핑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명한 소비 어떻게 하면은 아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온리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 성향, 라이프 스타일, 상황 이런 것들에 맞춰서 뭔가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학생활, 연수와 워홀 생활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거는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 영상이니까요.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금 보이는 나비 영상들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